자, 대사가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벌어졌는데 대사가 퇴장됐다고 하고요. 또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북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일단 대사가 퇴장당한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미국 주도로 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당시 탈북자들 여러 명이 참석을 해서 북한에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증언들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탈북자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앉아 있었던 북한 외교관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준비했던 성명서를 막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전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막 읽기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사회자가 만류를 했습니다.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읽어내려갔고 주위에 있었던 탈북자들이 그만하라 막 소리도 지르고 말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결국 이걸 보다 못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아예 마이크를 꺼버리라 아주 저지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 그제서야 이 북한 대사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윤정혜 기자가 지금 친절하게 설명한 그 내용이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we will resume our panel. Conclude your statement, and we will go back to our. Lost my father, who asked me to take care of my mother. His number one need just till the break, we will give you a chance to speak. number one lead just a bit of icebergs amo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U.S. every day. Please shut the mic down since this is not an authorized presentation. If we could ask the acoustic The people. act of racial. Please ensure that the microphone is not live. Thank you. So we are calling UN security. Sir, you can either conclude your remarks or you will be removed from the room. 썰도 모르나? 자, 결국 퇴장됐는데 저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 없고 오히려 미국 당신들 나라 인권 문제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유엔에 나와 있으면서 만일에 저런 데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저렇게 무리를 둬가면서 국제적 상계에 어긋나는 저런 행동까지를 통해서 만일에 저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저 관계자는 돌아가면 북한에서 총살인가요 또? 그냥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국제적 관례와 관계없이 아마 북한 내부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 북한이 특히나 이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상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회부가 되면 그야말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국제적인 사법의 도마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상황이죠. 네,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항상 내정 간섭이다.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더 이렇게 국제적인 무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바로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와 그리고 별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압박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무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력 대응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의 주장에 공감하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저런 태도를 고집하는 이유 박성훈 논설위원과 조수진 차장이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윤정혜 기자. 자, 근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계속 해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참혹한 인권 유린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엔 총살을 했는데 엄청난 장비들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위성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평양 북쪽에 좀 위치한 강건종합군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위성사진을 찍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바로 이곳에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넓은 공터에 이 직사각형 형태의 물건들이 여러 개가 일렬로 서 있고 또 반대편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불규칙한 형태로 검은 물체들이 서 있는 모습이 배열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이요. 이 대공포 6대가
바로 저 타겟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대공포가 쭉 서서 공개 처형을 하려는 모습을 찍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처형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던 거군요. 타겟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 그렇죠. 포가 여기에 배치돼서 대공포로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대공포라는 게 하늘로 쏘는 포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걸 대공포를 전문가들은요, 대공포로 정말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의 시신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훼손이 컸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그 공개 처형의 그 잔혹성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뭔가 극적인 효과를 더 노리고 이런 식의 장비까지 동원을, 군사무기까지 동원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한참 될 것처럼 얘기가 되더니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이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양국 정상은 언제 만날 거냐라고 묻는 거에도 아직까지 뭐 예정된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 첫 해외 방문 또 국제 무대로의 데뷔가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된 셈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이런 우방이기도 한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이 외교적인 결례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거 영상을,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크렘린이죠. 죄송한데 제가 그날 아주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집에 급한 일, 뭘까요, 윤정희 기자? 예. 그러니까 다양한 분석이 사실 나오고 있죠. 이게 뭐 러시아에서 밝힌 대로라면 북한 내부적인 정말 앞에 있는 것처럼 집안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주 여러 가지 추측도 사실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은 사실 중국이죠. 이 중국이기 때문에 혈맹인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먼저 찾는 것, 이게 김정은에게 사실 부담이 됐던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러시아와의 1대1 외교가 아니라 사실 여러 국이 참가하는 그런 다자 외교였습니다. 첫 국제 무대를 데뷔를 앞두고서 이게 다자 외교 자리라는 게 김정은에게 좀 부담으로 왔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 조율이 실패했다는 의견, 또 김정은의 경호 문제에 대한 이견이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불발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이유가 제일 합리적인 이유? 네. 일단 우리 정부 당국자가, 정부 관계자가 이른바 북한 내부의 정정 불안, 뭐 고위층을 처형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내부 불안이나 건강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정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실제로 무상 원조를 비롯해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협상이 막판에 무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군요. 정부로서도 가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아울러서 그러한 바탕 아래서 어떤 최고의 어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그 의전, 이런 부분이 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드랍됐지 않은가. 예. 그리고 아까 중국을 예를 들어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를 찾는 부담 이런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런 요인은 검토가 되었을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단 좀 후차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훈 논설위원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북한 이야기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